자, 손님이 지금 택시를 탔는데 예, 휴대전화에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문자를 보내는지. 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목적지를 바꿔달라고 다른 데로 가자고 기사님한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얘 힐끔힐끔 보시죠. 네. 뭔가 신경 쓰이신 것 같아요. 자, 계속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가 내린다. 승객이 내립니다. 자, 그리고 뭔가 이상한 듯 손님을 기사님이 계속 봐요. 뭔가 미심쩍은 듯. 그리고 사진을 찍어요. 승객이 내리더니 횡단보도 같은 데서.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내립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택시 기사인데요. 추워서 지금 오늘 왔는데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보이스 피싱 수거책 같기도 하고. 보이스피싱 수호책인 것 같다. 그렇게 막 이상해 보이는 건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자, 잠시 후. 이야. 오, 진짜. 잡혔어요. 아까 그 사람 잡혔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네, 그리고 쇼핑백에 5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구나. 네, 이 택시기사가 아니었으면 저 범인 못 잡을 뻔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아니, 저걸 어떻게 하셨지? 자, 근데 사실 이 택시기사님의 촉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수거책한테 이제 현금을 건넨 사람 역시 보이스피싱 그 릴레이 수거책인데요. 이게 릴레이 수거책은 뭐냐면 전달을 해서 누군가 체포됐을 때 상선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수법들인데 이 릴레이 수거책을 이제 수거책이라고 의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5천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던 장소 주변을 돌면서 또 다른 수거책, 쉽게 말해서 공범을 찾습니다. 우와. 제가 지금 뒤에 따라가고 있어요. 이거 이제 사거리 신호받고 있어요. 사거리 1차선에 나가는데 이리죠. 기사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네. 그 촉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택시기사님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가방을 건넨 사람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그 사람은 릴레이 공범이 아니었고 피해자였습니다. 돈 뜯긴 사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 범인이 안 잡혔다면 릴레이가 이제 시작이 됐겠죠. 근데 이제 처음 돈을 건넨 범인과 피해자를 이 기사님이 한꺼번에 찾은 거죠. 예. 택시기사님이 지금 손님을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그냥 뭐 무심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특별한 그런 동작들이 있었던 건가요? 일단은 저 승용차 안에서 뭔가를 계속 문자라든지 주고받은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차에서 목적지에 와가지고 네. 사진을 찍는 걸로 봐서는 누군가에게 전송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보이스피싱에서 보는 수거책이라고 아마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112 신고를 한 거고 그래서 경찰관들이 출동해서 검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형사님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가 설정한 목적지가 아니고 예. 누군가에 의해서 변경된 목적지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피해자를 잡은 게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이 사건에는 히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히든 포인트? 예. 자, 자세히 보세요. 자, 이 택시기사님. 네. 32년 차 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전직 경찰관. 아이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솔직히 그 딱딱 알아보기는 되게 힘든데, 와. 그러니까. 본캐가 그냥 경찰이신 분이잖아요. 그러네요. 몇십 년 이제 보셨으니까 그렇죠. 느낌 있잖아요. 예. 이 전직 경찰관 분이 이제 택시 운전을 하시게 됐는데 본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정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운 없이 보기 하필 32년 차 전직 경찰관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게 된 거죠. 와 이거 정말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전직 경찰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죠. 일이 아니었나. 네. 우리 저 긴급신고 112입니다. 쪽으로 가고 있거든. 자네들 근무하는 데 있잖아, 회사.
신고자분 지금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요새 뭐 자네들 그 트럭 때문에 좀 힘들잖아. 그 마중 나오면 더 좋지. 내가 좀 손님을 모시고 가니까. 연기하신다. 5분 뒤에 도착이고 마약한 것 같은 손 같다는 거죠? 던지기. 남자요, 여자요? 매일매일 원퍼슨. 매일매일. 원퍼슨. 영어를 잘하네. 영어 싹 섞어 쓰시면서. 택시 겉에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화이트. 가등을 켜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발견이 용이하니까요. 픽업해줄 거야? 네, 그럼요. 아, 오케이. 그래도 약간 의심했어. 의심했어요, 범인이. 에? 뭐라고? 아니 저기 뭐야 동생 친구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에휴, 기지를 발휘해서. 보통뿐이 아니시네. 그리고 이제 지구대 앞에 도착했고 픽업 나온 경찰. 저 대단하시다, 저거. 범인을 택시 배송해줬네요. 네. 택배. 신고 16분 만에 큰일 없이 범인을 지구대에서 픽업을 합니다. 우와. 야. 첩보 작전. 네. 와. 택시 기사님 어떻게 눈치채신 거지? 뭔가 막 많이 취해 계셨나? 네, 그게 이제 택시에 탄 손님이 목적지 전 경유지 한 곳을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경유지에서 이 기사님이 단서를 얻게 됩니다. 손님이 얘기한 그 경유지는 다세대 주택이었었어요. 근데 그 경유지에 도착한 이 손님이 우편함에서 어떤 물건을 빼서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이게 소위 아까 지금 기사님이 신고 중에 얘기했던 던지기 수법인데요. 와. 이제 범죄자들이 마약을 직접 대면해서 전달하지 않고 어딘가에 던지듯이 놓아두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는 것으로 자기들끼리 이제 범행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캐치를 한 거죠. 이 사람의 정체는 뭐였습니까, 결국? 범인은 이제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서 마약을 구매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근데 체포 당시에는 0.6g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바로 이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체포가 됐는데 보통 1회 투약이 0.23 정도 되니까 2회 분량 또는 3회 분량을 갖고 있다가 체포가 된 거죠. 네. 마약. 길가에 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가방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더니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자, 은행으로. 자, 그리고 흉기를 들이댑니다. 오. 예, 흉기를 경찰 들어오라. 없나? 오, 어떡해. 들어오자마자 흉기를 들어대고 은행원들을 위협합니다. 손님이 들어왔다가 얼른 놀래서 나갑니다. 잘 도망가셨다. 예. 아유, 무서워라. 칼을. 이때 보면 살짝 이 비상벨 누르죠? 예. 여자 직원이 비상벨 눌렀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또 금고에서 돈을 꺼내서 가방에 넣기 시작하죠. 총 3,770만 원을 가방에 담고 강도가 도망갑니다. 잡아야 돼. 자, 이때 누가 따라간다. 아까 그 남자 직원 따라갑니다. 자, 여기서 예. 확 미칩니다. 일단 오토바이가 넘어졌죠. 잡았다. 예. 넘어졌다. 다리 꼈어, 다리 꼈어. 반대쪽 다리. 오토바이 예. 바로 차버려요. 또 넘어뜨려. 자, 뒷집을 지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출발하려고 하자 또 넘어뜨려. 또 한 번? 쓱, 예, 1초. 그치. 와, 대단하시다. 그 휘청거리다가 강도가 차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칼 들고 있는데. 대단하시네. 예. 대단하시네. 그때 이제 주민들과 직원들이 모여드는 거죠. 아, 귀여워. 저건 안 아파. 예. 라바콘으로 저건 안 이게 아파. 합세해서. 라바콘 모서리도 엄청 아파요, 저거. 예. 우리 시민들이 함께 주신다는 게. 그리고 이제 경찰이 도착을 합니다. 다 버리고 도망가다가 500m 밖에서
결국 체포가 됐고요. 강도가 버리고 간 돈가방을 이 남자 직원이 회수 갖고 다시 들어옵니다. 아 멋있다. 진짜. 중간에 저기 꼬칼콘 아주 너무 꼬칼콘으로 귀여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예, 주차 금지 고깔 예 콘으로. 라바콘으로 잡힌 놈 처음 봤어. 예. 근데 오토바이를 그냥 못 도망가게 살짝만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면 기다렸다가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네, 사실은. 좀 떨어져서 또 보다가 예. 저 여유가 부럽네요.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일단은 외부에 나오면 저렇게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시도를 해왔던 것 같아요. 저 범인은 예. 약 2억 원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은행 강도를 계획했습니다. 아이고. 평소 자신이 자주 다녀서 익숙한 곳을 범행 장소로 선정을 했고요. 3,700만 원의 돈을 훔쳐서 나가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용감한 직원에 의해서 범인의 도주가 저지됐습니다. 결국 범인은 체포됐고 사건이 종료됐습니다. 돈을 훔치는 데는 일단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강도짓을 한 거긴 하잖아요. 어떤 처벌을 받았죠? 1심에서는 특수강도, 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받았는데요. 범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 이래서 이제 각각 항소를 합니다. 2심 결과는 도박 빚은 생계형 범죄로 보기 어렵고 치밀한 계획으로 은행 강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징역 5년 판결이 났습니다. 와, 더 늘었네요. 예, 이거? 예. 예. 늘었네요. 야. 야. 히든아이즈 아니 진짜. 집행유예 만든다. 지금 그 뒤에 또 무슨 말씀하실까 했는데 집행유예 없이 바로 진짜. 그러니까 드디어 시민 영웅과 함께 범인을 검거를 해서 큰 도움을 줬잖아요. 그럼 보통 막 용감한 시민상 막 이렇게 표창장 이런 거 주잖아요. 그거 말고 또 뭐 안 줘요? 예, 뭘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네. 진짜 그래야 용기를 그러니까. 내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그 메시지가 있잖아. 네. 다른 사람들도 예, 맞아요. 좀 적극적으로 좀 도움 주십시오 이런. 예. 일부에서는 혹시 이제 신고 보상금이 걸린 사건이거나 대상자일 경우는 보상금이 있습니다. 아주 그리고 예외적으로는요. 저렇게 용감한 시민 영웅이 되신 분들을 경찰관으로 특채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탈주범 신창원 1999년 오늘 2년 반 동안 전국을 불안하게 했던 희대 탈옥수 신창원이 결국 검거됐습니다. 그가 어떻게 검거되었을까요? 에어컨 그 무슨 수리기사님이 그분이 1999년 8월 25일자로 경찰 순경으로 특채가 되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가끔 발생을 하죠. 요번에 또 영상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또 우리 시민 영웅이십니다. 아 좋아요. 네, 영상을 소개해드립니다. 저기 이제 식당 아닙니다. 자, 오른쪽 끝에 자세히 보세요. 갑자기 불이 납니다. 이미 직원들은 다 퇴근하고 없어요. 근데 인근을 지나던 부부가 이걸 보고 아내는 119에 신고를 했고 남편이 진입을 시도합니다. 수학이 해야죠. 네. 자, 그리고 갑자기 또 뒤에서 한 분이 와서 거들어 주시죠. 유리를 끌어내고, 예, 저분이 들어가서 위험한데. 주저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소화기로 불을 끕니다. 와, 초기 진압을 하신 거네요. 네. 초기 진압 제일 중요한데. 불났을 때 1, 2분은 굉장히 크거든요. 아, 근데 소방관분들도 진짜 빨리 오셨네. 네. 야, 이 두 시민 영웅 때문에 불이 3분 만에 꺼집니다. 야 다행이다. 저 다 태울 뻔했는데. 네. 유리 깨고 들어가다가 너무 다치기 다행이에요. 많이 다치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터질 수도 있는 건데. 네. 지금 이제 남편과 아내와 아이가 있잖아요. 이 세 가족이 아이가 네, 아이 보이죠? 저 어린 아이가 상간에서 불이 났다는 걸 발견합니다. 아이가. 발견했네. 그래서 아내가 119로 신고를 했고 남편이 가게로 달려갔고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서 보도블록으로 유리창을 깨고 있는데 그때 산책하던 또 다른 남성분이 주저없이
불이 타오르는 가게 안으로 진입해서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가게가 보면은 저렇게 불길 커지기 시작하면 금방 다 타버리잖아요. 근데 저 가게만 타는 게 아니라 옆까지 막 다 타버리니까. 야, 저렇게 들어가기 용기 엄청난 용기인데. 근데 다들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잖아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우리의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만들어줄 마지막 시민 영웅. 이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멋있는 분이에요. 기대된다. 자, 어떤 영상일까요? 보시죠. 자, 여기서 경찰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왔고요. 음주운전 의심되는 차량을 쫓고 있습니다. 저 검은색 차량. 야, 이 검은색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도망을 가요. 지하 주차장에서 막 추격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미 갇힌 거. 예, 그리고 막 요절 피해 나오면서 또 다시 나왔어요. 예, 끝까지 쫓아갑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갑자기 자수를 하려는 듯 멈춰요. 차량이 그냥 멈춥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보세요. 자, 커피를 한 잔 먹으면서 현장을 지나던 남성이 있습니다. 저쪽에 보니까 야, 경찰이 뭐 차를 쫓고 있네. 근데 다시 돌아가요. 그러더니 바리케이트를 출구 쪽으로 막기 시작합니다. 예측을 했네. 네. 입구는 안 막고 이제 출구 쪽으로. 오, 소름 돋았어. 예상 도주로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리케이트로 도주를 차단합니다. 저기로 나오죠. 어떻게 알고 저기를 막으셨지? 네. 근데 저분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그냥. 그냥 가버리시. 쓱 가요. 멋있어. 네. 쿨해. 그래. 나도 이게 멋있더라고. 아니, 그 바리케이트 막는 것도 던지고 그냥 자, 쓱 해서 걸어가잖아. 던질 때 보세요? 딱 멋있게 그냥. 네. 자, 일단은 사건 정황을 말씀드리면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하는 음주 의심 차량을 시민 영웅이 목격을 하고 근처에 있던 바리케이트를 이용해서 주차장 출구를 막아서 범인 잡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검거된 운전자는 조사해 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 운전자를 조회해 보니까 다른 범죄로 수배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대박. 네. 수배범을 결국 잡은 거예요. 야, 이게 만약에 제가 딱 저 상황에서 딱 막았으면 제가 막았어요, 제가. 네. 저요. 예. 혹시 뭐 나중에 이제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시고. 아니 뭐 경찰분들께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 연락처를 남겼을 텐데. 그리고 말해야죠. 제가 원래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해야죠. 제가 원래 꿈이 경찰이었어요. 네. 저분 어떻게 그 신원 확인이 좀 됐나요? 도움 주신 분? 근데 또 경찰분들이 CCTV로 확인해서 또 잡겠죠. 좋은 분이니까. 사실 저렇게 시크하게 떠나버리면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뭐 주변에서 제보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경찰에서 일부러 저렇게 찾아야만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수소문 끝에 저분이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밝혀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용감한 시민상 표창장을 드렸죠. 네. 그런데 이분은 끝까지 자기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름도 직업도 나이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마디를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자, 화장품 가게에 지금 보이는 여자분은 여기 가게에 일하시는 분이고 전화기를 막 들었어요. 신고하나? 신고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앞에 남자 한 명이 있는데 지금 물건을 들고 막 이제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남자를 붙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멱살을 잡고 어머.
어떻게. 네. 위험할 텐데. 와. 뭐 오해가 있나 뭐가 있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야, 이게 뭘까? 자, 금고가 일단 열려 있습니다. 남자가 도둑질을 하려다가 지금 잡힌 거예요. 자, 점점 몸싸움이 격렬해지죠. 아유, 어떡해요, 예, 진짜요. 남자도 반격을 합니다. 아이고. 예, 여성의 막 목을 조르기도 해요. 피하셨어. 네. 아, 그래도 되게 용감하시다. 자, 여기서 잡아당기기 위해서 패대기를 칩니다. 우와. 운동을 배우신 분 같은데. 근데 저거 진짜 제압할 때 저렇게 하는데. 네. 단숨에 남자를 넘어뜨리고 예, 계속 목덜미를 잡고 뒤흔듭니다. 와. 우와. 위에 예, 올라타고 막 격렬하게 누릅니다. 배우셨다. 진짜 뭔가 배우신 것 같아요. 유도하신 분이다, 유도하신 분. 아, 그래요? 자, 그럼 질질질 끌고 갑니다. 제대로 걸렸네.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자, 이 남자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멋있다. 아, 왜 갑자기 속 시원하지? 네, 이 상황은 한 화장품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이 화장실을 가느라고 잠시 매장을 비웠을 때 절도범이 이 빈 매장에 들어와서 금고에서 5만 원짜리들을 막 훔쳤습니다. 아이고. 한국이에요? 한국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에 화장실에 돌아온 직원이 절도범을 발견했고 도망을 못 가게 몸싸움을 벌이다가 지금 신고가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야, 멋있다. 와, 남자라서 힘 차이도 있었을 텐데 너무 멋있네요. 와, 너무 용기 있다. 상 줘야 돼. 이거. 네. 용감한 시민상. 자, 절도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절도범은 직원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을 쳤는데요. 여성은 절도범의 뒤를 쫓으면서 계속 경찰과 통화하면서 절도범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준 겁니다. 이야. 와. 그래서 절도범 터미널까지 도망을 쳤지만 경찰에 바로 검거가 됐고요.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야. 네. 상해는 도둑이 당한 것 같은데. 상해 당한 거 아닌가? 제가 딱 봤을 때 뭐 정확하게 뭐 그게 정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여자분은 유도를 배우시는 것 같아요. 좀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힘이 세서 땡겼다기보다 땡기고 넘어졌을 때 있잖아요. 상대 저렇게 쭈그려서 있을 때 위에서 무릎으로 누르면서 목깃 잡고 한 손 띠를 잡으려는 느낌이 원래 유도할 때 굳히기라고 하는 동작에서 나오는 건데 허리를 딱 잡으려고 하는 게 유도를 좀 오래 배우신 게 아닌가 느낌상. 맞네. 저도 저 기술을 배우긴 했거든요. 크레브마가. 이렇게 칼로 하는 거. 근데 그때 썼을 때 호신 방어용으로 했었을 때 땡기고 한 다음에 네. 누르는 걸 배워서 그건 줄 알았는데 근데 아무리 뭐 기술을 잘 써도 네. 저 용기가 그죠? 이렇게 적용시키기가 쉽지 네. 않은데. 야, 멋있다. 참 저런 강도들 주머니에 뭐 있을지 모르는데. 맞아. 정말 대단하시네.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저 여성분은요. 네. 사건 발생일 기준으로 정식 출근을 4개월 앞둔 예비 소방관이었어요. 역시 역시. 네. 역시 용맹함.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저 여성분의 아버지 그리고 언니 역시 소방관으로 현재 근무 중인 소방관 가족들입니다. 와. 엘리티가 또 있으시구나. 야, 저 정도면은 뭐 경찰로 채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 좀 아깝네요. 저 정도면 우리 경찰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좀 아깝긴 합니다. 그러게요. 대만. 여기 이제 대만이거든요. 대만인데 횡단보도를 이제 캐리어를 끌고 한 여성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 남자가 모자를 쓰더니 재빠르게 달려갑니다. 훔쳐가려나? 여성 쪽으로 가서 자, 뒤에서 갑자기 공격을 합니다. 뒤에서 흉기로? 갑자기 공격을 합니다. 무방비로 여성분이 지금 당하고 있어요. 칼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어떡해. 어머, 대낮에. 도와주세요. 이 소리를 듣고 행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도와주기 시작해요. 치열한 대치 상황입니다. 와. 세 사람이 합심해서 그래도 아주 의인들입니다.
아, 지금 예, 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이 범인. 자, 갑자기 모자를 또 벗었어요. 예, 뭐 좀 당황한 것 같죠? 화가 났네. 야, 세 사람이 그래도 예, 일사불란하게 예, 우와. 캐리어로 계속 이야, 멋있어. 예, 막 유도를 하고 우와. 유인을 하고. 자, 이때 갑자기 예. 뭐야? 자, 이때 선풍기, 갑자기, 선풍기. 예, 한 행인이 이제 선풍기를 득템을 합니다. 하얀 옷 입으신 분이 뭔가 또 바닥에서 주워 들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국자. 국자를 들었습니다. 국자를 식당이 들었습니다. 있었나 봐요, 식당이. 예. 자, 그리고 행인 B는 아까 여성분의 캐리어를 가지고 계속. 자, 이때 행인 D가 합류했습니다. 그건 스파이더맨. 3단봉. 쇠막대기를 들었어요. 갑자기 또 한 분이 더 가세했습니다. 4대1 대치 상황. 국자맨, 캐리어맨, 선풍기맨, 막대기맨. 대박. 4대1. 범인이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랬더니 국자맨이 국자로 흉기를 내리쳤어요. 흉기를 내려쳤어. 와, 흉기 떨어졌어. 국자맨의 맹활약. 그리고 쇠막대기맨이 흉기를 치우고 캐리어로. 캐리어맨이 나이스, 풀파워 스윙으로 다 같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자, 선풍기를 던지고 이제 완전 제압에 들어갑니다. 이야, 대박 멋있다. 네. 멋지다. 멋지다. 멋있는 분들이다. 진짜 어벤져스다. 야, 캐리어맨, 국자맨, 선풍기맨, 막대기맨이 등장해서 순식간에 이 범인을 잡아냈습니다. 이야. 괴한 제압에 성공을 했어요. 아, 멋지다, 진짜. 대단하죠. 생활용품으로 제압을 했네. 네. 경찰도 왔어. 네.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영화와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정말 현실 히어로들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여성분 어떻게 됐지? 그 여자분 어떻게 됐지? 여자분? 네. 칼에 찔린 여성은 이 4명의 어벤져스 덕분에 빠르게 구조될 수 있었고요. 다행히 생명에 큰 지장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 4명의 어벤져스 어디에서 도대체 등장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길 가다? 그냥 길 가다가. 길 가다 그냥 식당에 각자. 밥 먹다? 사실은요. 네. 저 중에 3분이 차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남자가 여성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서 이제 덤벼드신 거죠. 세상에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 3명 아버지와 2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다. 너무 용감한 가족이죠. 저기 혹시 누가 아버지고 누가 아들인지 또 그 갑자기 나타난 한 분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갑자기 나타났던 한 분은 진짜 또 다른 용감한 행인이었고요. 제일 먼저 이 위기에 처한 여성을 발견한 사람이 이 국자를 든 아버지였습니다. 캐리어맨 선풍기맨이 아들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자가 어디서 나왔냐? 차에 있었던 겁니다. 차예요? 예. 식당 하시나요? 식당 가시는 분들은 아니고 지금 아들들하고 아버지가 교회 행사를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행사에서 이 냄비와 국자를 사용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마침 차에 있었고 아버지가 차에 있던 국자를 들고 내렸고 2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내렸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멋있다. 너무 무섭겠다. 진짜 멋있다. 그중에 아버지가 또 용감하게 딱 제일 접근해서 손을 쳤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캐리어맨, 선풍기맨, 막대기맨이 각각 범인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사이에 국자맨인 아버지가 다가가서 흉기를 든 손목을 내려쳐서 흉기를 놓친 범인을 3사람이 이제 같이 제압을 한 거죠. 정말 마치 훈련이라도 한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아주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근데 자세가 진짜 어벤져스 같아요. 무기가 다 달랐어. 그리고 이제 이 아빠와 아들 관계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다치면 어떡해요. 네. 근데 나는 저도 아들이 2이거든요. 네네.
저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딱 봤어. 네. 위기의 상황을 봤어. 그래서 내가 차를 세워서 내가 딱 내렸는데 아들들이 얘들이 내릴까? 내리겠죠. 아, 요것들이 같이 내려줘야 될 텐데. 내리겠죠. 아빠가 혼자 싸우고 있는데 요 놈들이 그냥 창문만 열고 내려 쳐다보면 어떨까? 그래서 내 요 아들들 대단하다. 아이들이. 요 아들들 멋지다. 참 이게 그냥 뭐 진짜 아빠가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산교육. 맞아요. 그죠? 맞아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네. 도와줘야 된다. 예, 참 이게 참 대단한 장면을 봤는데 이 남자가 이제 체포가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이 가방에는 칼이 하나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머나 어떡해. 그리고 남성은 살인 미수와 상해 등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게 저 파출소 주차장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하얀색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제대로 들어와서 주차도. 잘하고. 네, 후진 주차로 쭉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뭘 들고 가는데 비틀비틀. 그 손에 약봉지 같은 걸 하나 들고 또 마약한 거 아니에요? 또 목에 건조해가지고 또. 뭔가 약간 좀 취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네, 비틀거리다가 화단 근처에 일단은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뭐지? 약간 토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막 목을 잡고 막 했는데. 괴로워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파출소로 갑니다. 자, 파출소까지 왔는데 마지막 문 하나만 더 열면 되는데 여기서 쓰러집니다. 어머 어떡해. 쿵 하고 쓰러졌어요. 갑자기. 아이고 저 안에만 들어가면 좋은데 아이고 누가 빨리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파출소 안에 경찰분들이 이제 막 나오신 거죠. 정신 차리세요.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안 쉬어져요. 하임리법. 네. 그렇습니다. 뭔가 지금 목에 뭐가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하임리법을 실시해서 나왔나 보다. 네. 자, 콜록콜록하면서 뭔가를 토해낸 이후에 좀 숨통이 트입니다. 와 다행이다. 자, 그리고 순찰차를 태워서 병원으로 이제 후송을 합니다. 토를 하네. 네, 이동 중에도 계속 구토를 하고 계세요. 뭘 어떻게 된 거지? 저 봉지를 계속 잡아주시네. 자, 계속 응급처치를 하고 무사히 이제 응급실까지 왔어요. 이게 이제 2024년 8월에 발생한 일인데요. 평소에 지병을 앓고 있었던 50대 남성이 항생제를 먹고 격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빠지게 됩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또는 과민성 쇼크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 쇼크는 호흡곤란,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을 동반하고요. 정신을 잃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후두부가 막혀가지고 부어서 기도가 막히면서 질식의 우려도 있고요. 이게 심각한 증상으로 이게 반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남자가 직접 운전해서 이제 병원을 가고 있던 중에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니까 병원까지 못 가고 근처 파출소로 도움을 요청하러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극적으로 이제 살아나셨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분도 안 돼가지고 손톱이 막 다 까이고 막 머리 두피가 다 까질 정도로 야 이거 안 되겠다 병원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제 차를 끌고 거기까지 왔는데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옆에 파출소가 있으니 거기다 세워놓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거를 얘기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파출소로 잘 왔네. 말은 안 나오지. 그러면 걷기도 힘들지. 막 그 바깥에 있는 문을 자꾸 쓰러진 거예요. 저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먹은 게 올라오잖아요. 마침 그게 토가 되면서 숨이 터져졌어요. 최선을 다해서 애를 많이 써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야 하늘이 보였다 진짜. 네. 순간의 판단이 쉽지가 않은데. 와. 이게 진짜 무서워요. 저도 무통주사 출산할 때 무통주사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한 5일을 맞았나?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먹었으면 안 되는데 너무 근데 또 그 와중에 회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고. 예.
그 당시에 숙성회가 유행했을 때라 숙성회를 먹었는데 그거랑 뭐가 잘못되면서 갑자기 알러지 반응이 싹 올라오는데 얼굴이랑 뭐 다 막 빨간 반점이 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막 붓고 너무 막 간지러운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진통제를 빼면 그때 막 아파서 막 또 근데 또 꽂으면 또 막 그게 막 알러지가 올라와서 너무 고생했었어요. 와.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맞아요. 이게 네. 얼굴까지 이제 반점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여기 목 안에까지 붓는 거래요. 근데 진짜 숨도 안 쉬어지고 네. 너무 무섭더라고요. 질식사하는 경우가 많죠. 네. 뭔가 근데 이 응급처치가 정말 생명을 살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뭔가 저도 요즘에 응급처치에 대해서 뭐 하임리법 그리고 뭐죠 이렇게 심폐소생술 이런 것도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도 어깨 같은 거 빠졌을 때 어깨 넣는 거 이런 것도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한 2분, 3분 정도 이렇게 좀 껴드렸어요? 껴들었어요. 예. 근데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많이 봐가지고 항상 이런 부분을 저는 집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죠. 저는 반대로 당한 적이 있어요. 정말 감사하신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생 때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하니까 진짜 그냥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제 길가에 쓰러진 거예요. 그냥 땡볕에서. 근데 쓰러졌는데 제가 약간 기억이 나는 거 어떤 할아버지가 자꾸 제 몸을 막 만지고 계신다라는 느낌? 제 느낌에서 그러니까 기억난 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부셨어요. 노부부셨는데 저를 이렇게 병원으로 데려다 주셔가지고 정맥 주사라 그러나? 뭐 이렇게 만들 그거 맞자마자 정신 진짜 번쩍 들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굶어가지고 쓰러졌나 보다. 이 영상 속의 남자분은 10분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럽니다. 네. 어쨌든 저분은 경찰관들 덕분에 제 시간에 골든타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바로 조치를 받으시고 건강을 회복하셔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로 복귀하셨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아이고 세상에. 긴급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생명을 구해낸 경찰의 모습이 담긴 현장 네컷 영상이었고요. 자, 어느 날 오후에 식당 안에서 세 분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복도 쪽에 앉은 남자분이 이제 뭔가 좀 불편하신지 허리를 만지작 하다가 갑자기 앞으로 풀썩 그러더니 그리고 벼란간 쓰러집니다. 뒤로 벌렁 누웠어요. 예, 그래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다들 놀랐어요. 어떻게.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고개를 들어봤는데 의식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기도 확보해야지. 네. 자, 그런데 창가 쪽에 앉아 있었던 두 남녀가 일어나더니 황급히 달려옵니다. 또 소름 돋았어. 네. 그리고 여자분이 이제 응급처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앉아있던 남자분은 119로 전화를 합니다. 맥박을 체크하고 이 여자분이 굉장히 노련하죠. 그리고 이제 같이 앉아있던 남성도 기도를 확보하고 여성은 심폐소생술. 무슨 소방공무원 이런 거. 예, 맞아. 근데 그러면서- 자세가 너무 안정적이다. 그죠? 숙련돼 있어요. 능숙하게. 무게를 실어서. 남자분이 기도를 확보하고 있고 이러면서 점점 더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찔움찔하면서 의식이 돌아왔어요. 다행이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괜찮다고. 네. 자, 남자분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신고를 했기 때문에 구급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구급대도 빨리 왔네요. 이 두 남녀는 조용히 돌아가서 이제 또 마저 식사를 하게 다행이다, 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네. 눈도 흰자로 다 돌아가 있고 막 일찍 보니까 숨도 안 쉬고 막 되게 당했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이런 게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되게 빨리 뛰어오는데 진짜 너무 빠르게 와서 자기가 응급처치를 하는데 슈퍼맨하고 슈퍼걸이 줄 알았어요, 진짜. 네. 야, 굉장히 젊은 두 남녀분인데. 아무렇지 않게. 멋진 커플이다. 예. 자, 당시 생명을 구한 두 남녀의 정체가 아주 대박입니다.
여성분은 킥복싱 국가대표 출신이었고 와. 남성분은 사격 국가대표 출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새내기 경찰관이기도 했습니다. 경찰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빨랐어. 뭔가 자세가 너무 안정적이었어. 근데 실제로 이런 응급 현장이 경찰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두 분이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침착하게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려냈죠. 네. 너무 뿌듯한데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던 마음도 들고 경찰에 들어온 게 너무 저는 만족하고 1년도 안 된 경찰관이지만 일상 속에 항상 저희 경찰관들이 언제나 가까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일상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야말로 슈퍼맨과 슈퍼걸의 활약이 담긴 현장 데코죠. 아파트 단지의 이 분리수거장입니다. 저긴 불 많이. 예, 한 남자가 지금 롱패딩을 입고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마무리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추워서 지퍼를 올리는데 고개가 자연스럽게 들렸죠. 그런데 위를 쳐다보게 됐는데 뭔가를 발견합니다. 불났어요? 뭔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오, 아파트 1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군요. 네, 베란다 쪽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심한데? 자, 그래서 급히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정원화를 합니다. 불났다고. 네. 잠시 후에 여자 한 분이 또 내리죠. 그리고 어디론가 달려나갑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자, 상황을 정리해드리면 화재를 확인한 이후에 아내에게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16층에서 불이 났어요. 네, 연락을 받자마자 아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잠시 후에 아내가 다시 돌아왔고요. 계속해서 뭔가 전화를 하고 있죠. 예,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불났다고 알려주나 보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비상구를 이용해서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애기들도. 예, 자, 비상 계단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부가 다행히 지금 불난 걸 확인하고 연락을 취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다 내렸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 아내가 3살 난 딸아이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야, 네. 제일 마지막에. 자, 그런데 이 두 부부의 정체는 소방관? 바로 소방관이었습니다. 소름이다, 소름. 부부가 소방관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남편 소방관이 불난 거 확인하고 전화를 하니까 아내 소방관이 내려와서 계속 이제 무전을 하듯이 전화기를 이용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덕분에 인명피해 없이 화재는 진압이 됐습니다. 덕분에 분리수거를 하던 소방관 남편이 우연히 16층 한 집에서 불길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을 했고 당시에 주황색 불빛이 보여서 처음엔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인 줄 알았대요. 겨울이니까. 12월이었으니까 네. 또. 그런데 그 불빛이 일정하지 않고 좀 이상해서 지켜봤더니 이제 불티가 하나 탁 날리더랍니다. 그래서 곧바로 16층 화재 의심 세대로 올라가서 화재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집에 불났어요. 근데 그 집에서는 불난 걸 몰랐던 거죠. 어이구, 어떡해. 큰일 날 뻔했네. 지금 이 발견한 소방관의 이야기처럼 베란다에 놓아둔 것이 아마 인화가 된 거라서 이 가족들이 몰랐던 것 같아요. 아이고. 이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집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연락을 해서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층수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두 분의 팀워크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불은 타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끊임없이 통화를 하면서 17층, 18층에 있는 모든 주민들 다 대피를 시켰고요. 그 사이에 다시 남편이 화재가 발생한 16층 그 집에 다시 가보니까 이제 베란다 쪽 방, 그 방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바로 밖에 있는 소화전으로 달려가서 그 소화전 내에 있는 그 호수를 가졌다가 이제 불을 껐고요. 그 사이에 이제 소방 구급대가 출동을 한 거죠. 그래서 함께 이제 화재 진압을 했고 현장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다. 야, 이런 상황에 전기가 쓰는 곳이 관창인데만. 그러니까요. 그게 없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걸 훔쳐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쵸, 그쵸.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제 굉장히 다급했다라고 생각되는 게 분리수거를 하러 온 남편 소방관은 보시면 맨발입니다. 맨발에 슬리퍼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말도 안 신은 슬리퍼 차림으로 왔다가 지금 저 슬리퍼 맨발 차림으로 불 끄러 지금 막 가서 이동을 했던 거죠. 아이고. 진짜 대단했어요. 와, 정말. 저는 그리고 또 울컥했던 게 아니 불이 났으면 아무리 소방관이라도 3살 아이가 있으면 아이부터 일단 대피시키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먼저 대피 방송하고 확인하고 그러고 애를 뒤늦게 이렇게 대피시킨 게 너무 뭉클하고 그러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지. 소방관들의 구호가 혹시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매번 하는 말이요. First in, last out이에요. 언제나 위험한 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고 가장 늦게 나온다는 거죠. 그게 습관화가 되어 있으시니까 3살 딸이 있지만 본인은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된다는 게 그냥 이 직업적으로 각인돼 있는 거죠. 진짜 대박이다. 이 직업적으로 각인돼 있는 거죠. 그거를 굳이 한국말로 하지. 좀 어려웠어요. 아니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영어 했어요. 그래요? 굉장히 first in, last out. 그거였어요? 예. 먼 발음이라서 좀 어려웠죠. 어렵게 좀 제가 이해를 해가지고. 자꾸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저희 히든 아이에서 소방관 부부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와. 소방관 부부가 히든 아이를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도 있었거든요. 예, 여러분 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게 이제 아기를 데리고 나갈지 말지 엄청 고민했어요. 근데 16층 이상에서 화재가 난 건 확실한 것 같아서 저희 층이 12층이니까 이제 화염에 의한 위험은 없을 것 같아서 혹시 만약에 이제 심야 시간이다 보니까 화점층에 구조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고 있다면은 남편이 혼자 이제 보호 장비도 없이 수강 끌고 들어갔을 때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일단 뛰어 내려간 거죠. 이제 아기 얼굴 보면서는 이제 조금만 울고 있어 엄마 곧 올게 이 생각으로 이제 뛰어 내려가게 된 거죠. 어떤 소방관이든 저희처럼 똑같이 행동했을 거예요. 화재나 주민분들이 위험한 상황이 처했으면은 언제든지 몸이 먼저 반응해서 주민분들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주민분들도 역시 저희 소방관들을 믿고 저희 행동 요령에 맞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혹시 저희 소방관 동료분들의 지인분들이 계신다면 주변인들이 조금 많이 관심 갖고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하다 보면 저희도 많이 좀 힘을 낼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오전 11시 40분 주유소 CCTV에 찍힌 화면입니다. 자, 천천히 이제 직진을 해야 되는데 조심조심해서 구급차가 사거리니까 조심조심해서 가고 있는데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에서 거의 다 지나왔거든요.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달라붙어가지고 이 구급차가 쓰러집니다. 저도 또 핸들을 켜니까 완전히 타이밍이. 어떡해. 지금 이 구급차 안에는 환자가 있었는데요. 머리를 다친 응급 환자였습니다. 더 이상 구급차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때 주위에 있는 시민들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와. 많이 오시네. 네, 그래서 될까요? 구급차를 세우려고 저 큰 차 같아요. 넘어져 있는 구급차를 세우려고 다들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차 밀고 있는데 구급차가 세워지기에는 아주 역부족입니다. 안 돼, 안 돼. 안에 장비가 많이 들어서. 네. 그래서 차 위로 올라가서 일단은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와. 그리고 뒷문을 이용해서 환자를 구출하려고 힘을 모아요. 세상에. 그리고 무사히 구출합니다. 구출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어떡해. 들것에 실은 채로 시민들이 그냥 뛰기 시작합니다. 들고 뛰어? 아이고. 다행히 200m 앞에 병원이 있었어요. 병원 앞이었구나. 야, 저기 근데 이 200m를 들것에 환자를 싣고 시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을 합니다. 네, 환자를 무사히 시민들 덕분에 이송을 하게 됐어요. 세상에. 멋진 분들. 네. 저 시민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 근데 아까 하여튼 이 장면만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니, 진짜. 저희 희나 이런 영상만 보면 안 돼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또 사는 맛이 있고. 이 사고가 난 구급차 안에는 그 사다리 차에서 떨어지신 70대 이삿짐 센터 직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다쳤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송되고 있었는데 병원을 200m 정도 남겨둔 사거리에서 구급차가 가고 있는 걸 보지 못한 승용차가 후미를 들이받아서 이게 전복이 된 겁니다. 환자분은 괜찮으신가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저 시민분들 덕에 골든타임 안에 저 70대 환자분이 응급실에 도착을 할 수 있으셨고요. 그리고 의료진 분들의 헌신적인 치료 끝에 생명에 지장이 없는 회복받으실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네. 진짜 와, 저 순식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게 급한 상황인 걸 알고 이렇게 한 힘으로 저렇게 도와주시고 막 뛰어가고 이런 걸 보니까 와, 네. 너무 감동이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구급차인 거를 확인하고 더 많은 분들이 오셨던 것 같죠. 도와줘야겠다 싶어서. 네. 그리고 이제 해당 지역의 소방청에서는 이렇게 구급대원을 도와서 환자를 이송한 이 시민분들에게 표창을 전달을 하면서 그러게요. 이 감사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더 많이 이렇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칭찬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영웅들이죠, 그냥. 진짜 완전 흉을 박아서 완전 전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구급대원분들도 좀 다쳤었을 거고 그랬을 텐데. 그렇습니다. 당연히 구급대원들도 사고로 인해서 다치긴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멀지 않았고요. 환자의 이송을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가파른 오르막길인데 거기를 시민들하고 같이 지금 보시면 맨 뒤에 그죠? 그 구급대원들이 자기들도 전복 사고로 인해서 다쳐서 저 걸음이 아마 제대로 잘 걷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 이후에 그다음에 자기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렇게 막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이 멋지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감동스럽습니다. 예.